솔직히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정책자로서의 가장 멍청한 행위가 이거거든. 신뢰성을 잃는. 그럼 뭐하러 규제해? 규제한 다음에 풀어가지고 더 튀어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투기 시장이라는 걸 좀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소장님, 이번에 네. 국토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규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또다시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시나요? 일단 직간접적으로 네. 우리나라 시장이 투기 시장화 되었다라고 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시장이라면 네. 사실 이게 그 풍선 효과나 이런 게 잘 번지지 않아요.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는 투기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에너지가 클 때 그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누르면 그게 다른 데로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풍선 효과거든요. 풍선 효과가 지금 조금씩이나마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계속 번지면 뒤따라가서 이걸 막아야 에너지가 좀 더 커지거나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한 8, 90% 투기 시장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국토부 장관은 한 5, 60% 정도 인지 중이다. 이렇게 느낌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15 대책 이후에 네.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22%나 증가를 했고 또 화성과 구리의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움직임 때문에 정부가 규제 확대를 검토하게 된 거는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걸 근거로 아마 규제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동탄, 구리 네. 이런 지역들이 정말 들불처럼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약하거든요. 네. 근데 통계가 지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통계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호가 반영이에요. 네. 실거래가는 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실거래가가. 근데 실거래가가 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거래량에서 늘었냐. 예를 들어서 평균 거래량이 1000건인데 네. 여기에서 22% 늘었냐. 네. 와. 자, 평균 거래량이 1000건인데 최근 거래량은 이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거래량이 뭐 한 200건 정도로 떨어졌어요. 네. 여기서 22%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네.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네요. 그렇죠. 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 쪽은 사실 지금 거의 시장이 거의 죽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네. 그럼 이게 시장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네. 근데 통계치에는 이게 늘어난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는 사람들, 집을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집값, 호가, 매매가를 올릴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올리지 않을까요? 그죠? 네. 거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거래 상승 이게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승 분위기는 느낄 수 있죠. 근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상승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격 통계치에서는 이게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호가 반영. 호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가 반영도가 지금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 이게 또 정책이 나가는 거잖아. 네. 이거를 맞다라고 해야 될지 옳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방향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규제 확대를 고려하는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서는 적정한 조치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가격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완전히 지수 산정법을 용역을 해서라도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완전히 실거래가 중심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에서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가 또 오류예요. 그것 때문에 호가 반영을 해왔는데 네. 호가를 반영이 과도하게 되면 이제 조작이 가능성이 너무 심해집니다. 조작. 네. 왜냐하면 호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지 시장에서 받아주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하는 가격은 뭉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는 뭉친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매물의 호가는 매도자들이 뭉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수요자가 그걸 받아줘야 이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집주인들이 가격 지수의 함정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조작하려고 하겠죠. 근데 조작이 어렵지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나 저기에서 공지 내려 매물가를 낮추지 맙시다. 급한 사람은 조용히 내놓읍시다. 네. 충분히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장관이 네. 또 과도한 규제 지역은 해제도 검토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진짜로 민심 달래기용으로 말한 건 아닐까요? 제가 이걸 근거로 네. 지금 국토부 장관이 네. 투기 시장에 대한 인시가 50에서 60%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규제 지역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간 지역이 좀 조용해졌어. 네. 규제 지역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팍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냥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투기 시장이 말은 안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그렇게 반영할 거야. 그게 투기 시장이라고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네.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국토부 장관이란 사람이 튀어오를 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 알고 하면 더 이상한 거고. 그잖아요. 알고 그럼 뭐하러 규제해? 규제한 다음에 풀어가지고 더 튀어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차피 다시 먹는 거 아닐까요? 다시 묶으면.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책의 신뢰성이 없어지잖아. 정책자로서의 가장 멍청한 행위가 이거거든. 신뢰성을 잃는 거. 근데 지금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행위를 지금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해제를 기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투자할 사람. 네. 근데 정책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정책자의 수장이 국토부 장관이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상황 인지 능력이 정말 떨어진다. 안타깝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비규제 지역도 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네.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호가를 올려서 네. 거래가 안 일어나죠. 네. 그런 뒤에 규제 지역이 됐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못 파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 팔고자 했던 거는 팔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뭐 어쨌든 팔고 싶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 팔고자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사실 멈추게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인 거예요. 혹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을 못 사니까. 네, 그렇죠. 실거주 아니면 네. 사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산다고 타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타격이에요? 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거주로 집을 사면 네. 사고 싶은 목표가 있겠지만 못 산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타격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집값 올라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살려고 했던 거지. 그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상황이 벌어져서 안 사는 거. 이건 타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집값이 상승하길 바라겠죠. 그렇죠. 상승하려면 규제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걸 무주택자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는 지금 타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타격을 입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규제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상승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비규제 지역, 지금 규제가 안 된 지역, 특히 동탄이나 구리, 뭐 이런 지역까지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하는 지역도 검토하고 있다. 솔직히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까움, 마음이 좀 듭니다. 투기 시장이라는 걸 이제는 좀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정책자들이 투기 시장이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뭔가를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